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뒷장에 가갈까? 이게 가장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은 숙소도 정했고 어디 갈지 동선도 정했고 여권도 했죠? 비행기표도 맨 처음에 구매했지. 이제 큼직큼직한 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되는 자잘한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 자잘한 게 더 복잡하고 놓친 거 있을까 봐 막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많죠? 5번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플 다운로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운로드한 어플은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다 다운을 받아놓고 출국했고요. 이것도 검색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모은 거예요. 이게 유용하구나, 저게 유용하구나 해서 이거는 카드 결제할 때 쓰려고 다운받은 건데 제가 환전을 되게 많이 해갔어요. 40만 원을 환전해 갔거든요. 40만 원. 그래서 그때 환율이 903점 몇인데 그래서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분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어플을 쓸 일은 없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환전 조금만 하고 카드를 쓰실 분들은 이거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저는 남아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환전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구글맵과 파파고를 같이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필수. 아, 내가 영어를 좀 잘해 하시면 파파고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영어래. 일본어를 좀 잘해 하시면 파파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일본어 못하고 구글맵, 일본 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필수고 구글맵은 진짜 제가 처음 써봤습니다. 처음 써봐서 이번에 좀 신세계였어요. 이걸로 제가 동선 짜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도 필요하고 가기 전에도 필요하고 가서는 당연히 길을 모르니까 키고 돌아다니는데 최고였고요. 그리고 이거 구글맵에서 맛집 같은 데는 리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면 구글에서 예약도 할 수 있고요. 택시를 타야 한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 위치까지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대략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파파고도 일본어 당연히 저 진짜 뭐 아리가또 스미마생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진짜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걸 그냥 내가 사면 되지만 사람이 또 내가 필요한 게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려면 파파고에 한국말로 샤워타월 어디 있어요? 검색해서 확인인가? 그것만 누르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엄청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다 일본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파파고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여기를 사진을 찰칵 찍으면 징 인식하고 이게 갑자기 일본어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파파고 완전 필수입니다. 뭐 먹을 걸 사든 물건을 사든 어쨌든 간에 설명을 보려고 하면 무조건 필수. 다음 USJ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가시면 돼요. 이게 그 놀이공원 안에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맵을 볼 수가 있어서 뭐 들어가서 뭐 일로 가면은 뭐가 있었지? 뭐 조스가 있고 뭐 일로 가면은 뭐 해리포터가 있고 뭐 마리오는 여기 있고 이런 그 맵이 있잖아요. 그 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입장권을 뭐 등록해서 적립권을 받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리오 쪽은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써봐서 그 기능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제가 어려워서 어쨌든 마리오 쪽을 이용하든 안 하든 USJ 어플은 맵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필요하고 마리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필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바코드를 찍으면 그 상품의 정보가 나온다고 해서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바코드를 찍으면 이 상품이 뭔지가 나오는 그런 기능이래요. 근데 저는 이 파파고가 이 사진을 찍으면 다 번역해서 인식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얘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운은 받아갔으나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리더, 이거는 거기를 가면은 그쪽에서 쓰는 교통카드 같은 게 있어요. 교통때도 쓸 수 있고 뭐 편의점 결제도 가능하고 뭐 그런 카드가 있어요. 이코카라는 게 또 있고 스이카도 있고 뭐 종류가 몇 개 있나 봐요. 이런 거를 만약에 구매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면 카드 리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
어플을 켜놓고 카드를 얹잖아요. 그러면 카드 잔액이 나와요. 저는 스이카 제 건 아닌데 부탁받아서 스이카를 들고 갔었거든요. 이게 15년인가 동안 안 쓰면 잔액이 사라지나 카드가 못 쓰게 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딱 15년 되는 해라고 가가지고 좀 끌고 줄 수 있냐 해서 제가 들고 가서 스이카를 끌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카드 리더 썼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DIDI 얘는 일본 택시 어플입니다. 저는 거의 걸어 다니려고 했거든요. 주변도 구경하고 급한 일정 안 짰잖아요, 제가.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느긋하게 구경도 하고 진짜 동네 주민들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해서 거의 쓸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운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 썼습니다. 걸어가는데 20분? 20분이면 원래 같으면 걸어갈 수 있는데 제가 7월 초에 갔잖아요? 좀 많이 덥더라고요. 많이 더운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덥진 않은데 20분을 걸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택시를 탔고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택시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거리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우리 카카오 택시처럼. 근데 이게 또 우리도 카카오 택시 타보면 알겠지만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데 1200엔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만큼 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검색을 해서 불렀을 때 이 정도 안 나왔는데 일단 1200엔 달라고 하셨고 내릴 때 돼서 이제 그제서야 막 뭐 파파고에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런 거 하기도 좀 급했어요, 상황이. 가는 길도 아니었고 딱 내려서 이제 복잡한 그 상점가 사이에 내려서 뒤에 막 차도 빵빵거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내고 내리자. 내렸어요. 그리고 너무 찝찝해서 제가 그 도움받아다던 카페에 저 여기서 타서 여기 내렸는데 1200엔 달라고 해서 냈다. 근데 뭔가 많이 낸 것 같다. 보통 얼만큼 나올까요? 물어봤더니 700~800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구글 맵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리 대충 넣으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나온다고. 저는 원래 그때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 700~800엔 정도 예상된다. 구글 맵에 검색하면 예상 택시 비용도 나온다 라고 알려주셔서 검색해보니까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700~800엔, 780엔인가? 그래서 저 이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씁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어플 소개해드렸어요. 5번 내용 엄청 많죠? 이제 하나 설명드렸어요. 다음은 물품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구매를 했던 거는 총 3가지인데 돼지코랑 동전지갑 그리고 유심이었습니다. 돼지코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꼽는 코드랑 달라서 필수예요. 만약에 있으시면 있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 가서 사셔도 돼요. 가면 당연히 팔겠죠? 안 파나? 팔기야 팔겠지. 여튼 저는 샀습니다. 저는 어떤 거 샀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여행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외여행을 안 갈 건 아니잖아요. 일본만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샀고 동전 지갑은 사실 이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근데 일본이 동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종류가 6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6개인가? 8개인가?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거를 계산할 때 지폐를 내게 되면 상관없지만은 동전을 내가 쓸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샀습니다. 칸 안에 이렇게 딱딱 넣을 수 있는 그런 동전 지갑이 있어서 샀고요. 파우치 같이 생긴 그냥 그런 거 하나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유심은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사서 다들 가실 건데 며칠에 뭐 당일에 몇 기가 아니면 뭐 당일에 무제한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얼만큼 쓰는지를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말톡이라는 사이트에서 했는데 엄청 많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실은 보고 고르면 되는 건데 이 보고 고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기가 사용하는지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제가 가서 그냥 구글 맵이나 파파고 이런 것만 쓴다고 하면 많이 잡진 않겠지만 사실 구글 맵이랑 파파고는 거의 하루 종일 돌리거든요. 바깥에 있는 동안에 거의 하루 종일 돌리고 안에 있어도 돌려요. 왜냐면은 안에서도 좀 동선 체크하고 뭐 중간에 갈 만한 맛있는 집 찾고 뭐 할 때도 쓰고 그리고 숙소에 있을 때 심심하면 핸드폰 게임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SNS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저는 그냥 매일 LTE 1기가에다가 소진 후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했습니다. 그걸로 저는 4일을 했습니다. 뭘로 했더라? 제가 했던 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매했던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저는 일자별 선택 가능 5G LTE 데이터 무제한 소프트뱅크 메일 1기가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꼭 이걸 하셔야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가 구매한 건 그렇게 적힌 제품이고 보시고 필요한 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나는 하루에 뭐 몇 기가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만큼만 쓸 수 있는 유심도 있고 그냥 되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일단 제가 했던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선택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거. 저는 이게 수령하는 방법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클릭하니까 인천공항 아니면 택배 이렇게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구니까 택배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5G 메일 1기가가 있고 LTE 메일 1기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5G 메일 1기가를 선택했어요. 5G 이건 가격 차이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며칠을 쓸 건지를 선택하게 나와요. 저는 4일이잖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4일을 가는데 이날은 사실 여행 없이 바로 집으로 오지만 돌아오는 날에 이제 뭐 QR코드도 찍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그 간사이 공항 갈 때랑 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파파고도 써야 될 거고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4일로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5G 했을 때 한 개당 8,740원이었고요. LTE는 잠깐만 말을 잘못했다. 이 가격이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구매했던 그 주문 목록에서 제가 구매한 거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5기가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LTE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어요. 5기가는 8,740원이 나왔고 LTE는 5,95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구매를 했을 당시 가격은 5G 2개 사서 16,540원에 샀습니다. 조금 비싸진 것 같네요. 맞죠? 정확히 얼마야? 16,000? 17,480원이죠? 1,000원가량. 그러니까 개당 500원가량 비싸졌네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구매한 물품은 끝입니다. 다음은 VJW, 비짓 재팬 웹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입력하는데 들어가면 막 어떤 건 입력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저렇게 이건 저렇게 막 아무튼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전 이거 할 때가 가장 어려웠고 혹시나 잘못해서 가서 QR 찍었는데 제대로 안 될까봐 좀 불안했던 부분 그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일단은 진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는 왜 해야 하냐면 일본을 방문할 때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일본에 얼마나 머물 건지 또 내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어디서 지낼 건지 세관 신고를 할 물품은 있는지 등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종이로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종이 서류로도. 근데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짓 재팬 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QR코드 발급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을 못 간다는 건 절대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미리 하면 진짜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 정말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안 한다고 못 가진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 QR코드 2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엄청 길고 그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이거는 검색하면 엄청 많은 블로그 포스팅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고 가장 좀 잘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첨부를 꼭 해드릴게요.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분들이 비지도 안 하신 분들한테 서류 나눠드리고 그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Q코드. 이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사용하게 될 QR코드입니다. 기본 정보는 미리 등록할 수가 있는데 건강정보란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3일 전부터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짓 재팬 웹은 우리가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놓고 출국할 때 심사를 받는 거고 Q코드는 일본에서 놀고 한국 다시 들어올 때 사용하게 되는 QR코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입국 3일 전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기본 정보는 미리 할 수 있고 뭐 내 이름이 누구고 몇 년생이고 몇 월 며칠생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본 정보는 미리 할 수 있고 현재 건강 상태, 내가 지금 뭐 기침을 하는지 어디를 갔는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3일 전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정보는 출국도 하기 전에 이거 할 때 같이 했었고 건강 정보는 일본에서 여행할 때 시간 남을 때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분들이 Q코드 안 하신 분들 여쭤보시고 서류 나눠드리고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환전인데요. 사실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저는 국민은행을 주로 써서 국민은행 어플로 신청하고 지점을 방문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할 때는 제가 원하는 뭐 1000엔으로 다 주세요 이런 거는 어렵고 그 은행에 가지고 있는 엔화의 개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수량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엔은 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엔은 거의 없고 1000엔, 5000엔 그리고 어떻게 받았더라? 다 섞어서 받았어요. 다음은 여행자 보험. 이거는 토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씁니다. 토글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되게 많은 토글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보험사들이 그 여행자 보험 상품을 쭉 올려놨는데 한 개씩 막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표처럼 이렇게 정리가 쫙 돼 있어서 되게 선택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바우처 출력. 바우처 구매와 출력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여행 가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저는 유니버셜 갈 거니까 유니버셜 입장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니버셜까지 타고 가는 셔틀버스도 제가 예매해놨었거든요. 그 셔틀버스 바우처도 있을 거고 하루카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우처가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바우처 구매 후 출력까지 완전히 해놓는 게 움직일 때 되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때마다 막 핸드폰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매끈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갔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말고 또 출력해갔던 것 중에서 혹시 모르니까 여권 사본도 가져갔었고 항공권 구매했던 거 출력해갔고요. 그 QR코드 있죠? 비지드 QR코드. 이거 2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출력해서 갔었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을 출력해서 가면 이동할 때 되게 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따로 출력해 가진 않았거든요. 다행히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출력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팁이 있다면 색깔을 보고 이동하는 게 이동하실 때 편하실 거고 그리고 지도는 사실 확대를 해서 봐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지도 출력하는 것보단 이 구글맵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엑셀로 스케줄표를 좀 정리했었거든요.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스케줄표도 출력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일본 여행 준비하면서 챙겼던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하다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갔다 온 지가 그래도 좀 한 5개월이 됐다 보니까 근데 최대한 다 설명드리려고 예전에 제가 작성해놨던 게시글도 참고해서 설명드린 거라서 웬만한 내용은 있을 겁니다.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릴 테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녀와서 후기 영상은 사실 되게 짧아요.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시작하기 전이라서 영상을 사실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때고 그리고 한창 블로그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상보다는 사진을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좀 짧은 게 아쉽지만 다음 편에서는 그래도 일본 여행 영상 한번 용량 문제로 마지막 인사 부분이 잘렸더라고요. 다음 주에 일본 여행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